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고 2019 타경에 54,091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물건 소재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 프로지오시티 오피스텔입니다. 1125호입니다. 두 번째, 용도 및 면적입니다. 용도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8.39평으로 나와 있고요. 통칭 16평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각기일은 보니까 2022년 2월 22일입니다. 상당히 많이 유찰됐습니다. 12차 매각기일이에요. 그래서 본 사건의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보니까 3,489만 7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입찰 들어가셨다가 입찰 보전 금액을 포기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몰수된 입찰 보전 금액이 5,700여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입찰 보전금은요, 697만 9,400원, 20% 재경매, 재매각입니다. 5번 몰수된 입찰 보전금액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751만 6,200원이 되고요. 왜 이렇게까지 12차 기일까지 경매 사건이 진행이 되는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 신고한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배당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배당 절차에 전혀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의 보증금액이 2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은 2억 1,200만 원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입찰 금액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 전에 입찰 보전 금액을 몰수당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경매청구지에 의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고요. 경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54,091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물건 소재지는요, 마포구 공덕동이고 공덕 프로지오 시티 오피스텔입니다. 본 사건 11층에 해당이 됩니다. 1125호. 전용 면적이 8.39평인데 통칭 16평형으로 불려집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물건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물건의 권리상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분의 전세 보증 금액이 2억 1,200만 원입니다만은 법원의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랬을 경우는요, 전혀 어떤 배당 신청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관계를 우리는 인지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보십시오. 상당히 화려하지요. 보시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1차 매각기일 날 정확하게 2억 6천만 다 끊어버렸네. 그러고 나서 대금 납부 안 하셨네요. 이분도 보니까 쭉 내려오다가 7,160여만 원에 입찰하셨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분 보니까 6,700만 원 입찰했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밑에 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금 납부를 안 한 것이 5,700여만 원 정도 된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4,500여만 원에 썼는데 불허가 안 한 것 같습니다. 불허가 안 하고, 그 다음 그 뒤에 보니까 또 4,620만 원에 4명이 응찰하셨잖아요. 근데 또 대금 납부를 안 하셨어요. 이런 분에 인해서 몰수된 입찰 보증 금액이 약 한 5,750만 원, 5,700, 정확하게 5,751만 6,2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배당재단에 귀속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낙찰자 경매 사건에
채권자들한테 순차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 근본에 2022년 2월 22일 날이 3,489만 7천 원 해가지고요.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경매이다 보니까 입찰 보증 금액은요. 이 금액이 3,489만 7천 원의 20%인 697만 9,400원을 지참하셔가지고 입찰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본 사건 같은 경우는요.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매매 가격은 보니까 2억 4,500만 원에서 2억 5,500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은 보니까 2억 4천에서 2억 5,500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본에 본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액이 2억 1,200만 원이란 말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 썸네일 제목상에도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2억 6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대 선에서 낙찰 받으면 됩니다. 오히려 전 그렇게 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낙찰자에 인수한다. 저는 오히려 그런 물건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그 임차인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상태에서 그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금액이 2억 4천, 2억 5천 잡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2억 4천만 원에 전세를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럼 2억 4천만 원에 전세 놓고 여기서 2억 1,200만 원 주는 것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해가지고, 그죠? 그럼 봐가지고 얼마입니까? 4천에서 1,000, 3천, 2,800만 원 남는단 말이죠. 그럼 2,800만 원은 낙찰자 가져가는 거예요. 근본에 3,489만 원, 9만 7천 원 나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뭐 3,500 정도에 낙찰 받는다 치자 이거지요. 3,500만 원 낙찰 받고 법원에다가 3,500만 납부를 한다 이거죠. 납부를 한 상태에서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2억 4천만 원의 전세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2억 1,200만 원 주고 또 남는 게 얼마다 2,800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돈 전체 3,5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빼버리면 얼마? 이 물건에 얼마 나의 자금이 묶여 있습니까? 700만 원 묶여 있죠. 물론 세금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4천만 원에서 2,800만 원 빼버린다면 얼마 남습니까? 1,200만 원, 2억 6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어떤 면에서 1,200만 원 주고 사는 이런 경우 대단히 양호한 갭 투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재 2022년 2월 달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새로이 들어오는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이거죠. 나중에 재계약할 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좋다 이거죠. 2년 후에 5%만 청약을 하자 이거죠. 5%만 청약한다면 2년 후에 되면은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은 내 건데 나는 그 오피스텔에 나의 자금은 한 푼도 투입이 안 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 제목상에는 2억 6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 선. 그런데 실제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느냐. 뭐가 제로냐. 나의 투자 금액이 제로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가능하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또 가능하면은 선순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물건을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투자 활동을 하시면은 전 대단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갭 투자 그런 성격이고 또 두 번째 요즘 같은 게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출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주고 아이고 또 얼마 남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또 하나 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인이 배당 못 받아가는 바람에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는단 말이죠. 그럼 법원 경매는 과세 표준이요. 낙찰 금액입니다. 낙찰 금액 기준해가지고 뭐 1%다 8%다 뭐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뭐 8%다 12%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세금 납부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밑으로 잠깐 자료를 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있거든요. 보십시오. 임차인 아니십니까? 임차인 배모 씨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 21일 건전항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2017년 4월 달에 전입신고하셨죠. 법원 경매 쉽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죠. 대항력이 있는데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확정일자조차도 저당권보다 먼저 빨리 받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배당 신청 날짜가 2019년 10월 31일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배당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2019년 10월 30일입니다. 배당 종기일 바로 그 다음날 이분은 헐레벌떡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가셔가지고 권리신고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거 받아줍니다. 접수를 해줘요. 그러나 배당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낙찰자는 2억 1,200만 원 얼차니까 인수한다. 또 경매 청구지 보시니까 배당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함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금 전에 입찰 보증금 몰수 당한 분 4분인가 5분인가요? 그분들 보니까 한 6천여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니까 건전한권 있는 상태에서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법원에서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청구액이 12억인 걸로 미뤄봐가지고 경매 취하의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겠지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봐가지고요. 경매 신청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의 1차 최저 감정 가격이 2억 6천만 원인데 청구액이 12억이다?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의 채무자 소유자일지라도 저는 만세 불러버립니다. 그 만세 부르면 뭐다? 경매 취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경매 취하 가능성 없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보니까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던 민사집행법 10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무익녀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분은 개인 전모신데 이분은 소유자하고요. 성씨는 같은데 사람은 이름은 틀립니다. 근데 보니까 이 건전한권자 이분의 그 건전한권 설정 최고액이 5천만 원입니다. 야, 이거 봐가지고 그러면 근본에 최저 매각 금액이 3,400여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00조에 의해가 무익녀로 인해 가지고 매각 불허가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지나가는 길손이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입찰 보증금 몰수 당한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걸 이 물건을 캐척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 몰수된 것이 5,75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배당 재단이 기속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의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 실제 5천만 원이 할지라도 그러면 5,750에서 5천만 원 전액 다 배당 받아간단 말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무익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입찰을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나. 단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 매매 가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조사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매매 사이트를 들어가 가지고요. 본 사건의 가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는 공덕동 공덕푸르지오 시티 해가지고요. 16평형입니다. 가격 변동 추세가 중간중간해, 그죠? 좀 불안정합니다. 제일 좋은 패턴은 뭐냐? 우상향하는 게 제일 좋은 패턴이에요. 근데 들쭉날쭉한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최근에 보니까 2억 5,500, 2억 4,500, 2억 5,200, 2억 4,500, 2억 이런 식으로 매매 금액입니다. 매매 금액으로 거래가 됐고, 제가 볼 때는 2억 4,500에서 2억 5,500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이 물건이 입찰하시는 분들은요. 현장 가셔가지고 매매 금액 정확하게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을 좀 볼게요. 전세 가격이 보니까, 전세 가격이 16평형입니다. 16평형. 전세 가격이 2억 4,500만 나겠죠, 그죠? 16평형에서 전세 금액이 2억 4,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2억 4,500만 원 잡혀 있고, 이게 또 최근에 월세는 1,000에 85, 2,000에 78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밑으로 잠깐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2억 4,500이 있고요. 그리고 17층입니다. 2022년 1월 13일 날 17층에 16평형 오피스텔이 거래가 됐고 전세입니다. 작년 9월 달에 2억 4천만 원의 전세로 거래되는 게 있네요. 13층입니다.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1,000에 85, 2,000에 78, 1,000에 80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자금적인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월세로 전환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자금이 간당간당한다 말이죠. 그러면 일단 전세로 놓으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자, 이런 부분을 인터넷상에서 가격 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입찰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현장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가격 조사 분석을 정말로 똑소리 내게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이 영상물을
촬영하는 날짜가 2022년 2월 7일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 있어서 12차 매각 기일이 2월 22일입니다. 약 한 3, 4일, 4, 5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보다 정확한 가격 조사를 하신 이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가지고 그 전에 입찰을 포기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타경 54,091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법원이 공간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하였고 이분의 보증금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억 1,200만 원은 낙찰자는 본인이 쓴 입찰 금액과 별도로 100% 다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수하는데 임차인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가격표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전세가 2억 4천에서 2억 4,500 한다 이거죠. 근데 2억 4천만 원에 전세를 나와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2억 1,200만 원 주고 나는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은 어떻게 보면 뭐 제로에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유형의 물건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요, 보다 양질의 영상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